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지수로만 본다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단순하게 종목의 숫자로만 본다면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이 더 많은 하루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볼 수 있겠죠. 이 숫자라는 건 뭐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쏘쏘하다, 나쁠 거 없다.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서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동월 대비 7.9% 정도 급등했고요.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이 변동성이 큰 이러한 섹터를 제외한 근원 CPI도 6.4%가량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15일에서 16일 열릴 FOMC 회의를 앞두고 이날 발표된 CPI의 급등세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더 확실하게 진행할 명분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평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추가 회담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난 것도 증시에는 굉장히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 아직 정확하게 4차 회담 날짜를 잡지 못한 상황인데 이런 물가 부분이나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에는 계속해서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건 꼭 파악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증시에 생길 수 있다. 기억을 하시며 전략을 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1만 1천 건이 증가한 22만 7천 건을 기록했고요. 시장 예상치 21만 6천 건보다는 약간 부진한 수치가 나왔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의 계획대로 이 순자산 매입을 올해 3월 말에 종료하기로 했으며 금리는 유지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순자산 매입 일정을 앞당기기로 하면서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유럽 쪽이었는데 약간 매파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유럽마저도 금리 인상의 시기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도래하게 된다면 전 세계적인 흐름이 금리 인상 쪽 흐름으로 차근차근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 두 대륙에서 움직인다면 아시아는 뒤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중국은 약간 다른 영역이긴 한데, 네, 이제 우리는 한국이니까 중국은 오히려 금리 인하의 움직임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국 쪽의 자금이 이러한 시장일 때 오히려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괜찮은 포인트가 되어주지 않을까. 한국 쪽에 지금 중국 쪽 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WTI 같은 경우에는 106.02달러, 2.47%, 오늘 역시도 하락 마감하였고, 채권 가격은 하락에 금은 강세, 그리고 달러 역시도 강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쪽의 뉴스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지금 미국 하원에서 러시아 석유 에너지 수입 금지 법안을 통과했다라고 해요. 러시아의 주된 그 수출 수입 쪽이 에너지 쪽에서 나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번 법안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미국 쪽이 그 이전에 서유럽 쪽에 자기네 국가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들을 어떻게든 팔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존에 매입을 해오던 그런 에너지들이 있다 보니까 그 미국 쪽의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게 되게 더뎠었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미국 쪽의 물량이 좀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기에 미국 같은 경우엔 이번에 제재 움직임을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자국의 에너지 판매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물가가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미국만 힘든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힘든 거잖아요. 질질 끌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에 이제 러시아도 맞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러시아, 기술통신 장비 등 반출 금지 200여 종 상품 목록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못 팔게? 그럼 너도 사가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기에서도 분명히 피해를 입는 기업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니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하루에 100%씩도 올라가고 막 그랬었는데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런던 거래소에서는 지금 일단은 니켈 거래를 중단하고 다음 주에 다시 거래를 재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죠. 철강이랑 조선 쪽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 뉴스에선 이 두 가지를 꼭 집어서 이야기한 걸 살펴보면은
이쪽 나름 괜찮은 것 같다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러시아 제재 영향에도 지금 서버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다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도 여기에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지금 전기차 충전소 사업, 이쪽에서 사모펀드랑 대기업들이 격돌하고 있다라고 해요. 향후에 커질 시장의 규모가 140조까지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누가 승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분산의 느낌으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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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놓으면은 나중에 좀 결과물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산유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증산 계획이 따로 없다라고 했던 그 국가들이 UAE랑 이라크 쪽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니까 증산 검토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 해서 어느 수준에서 쭉 유지를 해줄 수 있을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쟁 때문에 밀 귀리 수출 금지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밀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데 이렇게 금지를 하는 걸 딱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곡물 파동 오겠구나. 식품 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또 한 번 식품의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근데 또 웃긴 게 이렇게 올라간 가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내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이건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라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했는데 요번에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이제 살펴보시면서 참고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료 쪽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말이죠.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 시장 정리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장 시작 전에 이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 보시면은 뭐 시작 전 30분 전이면 충분히 많이 이제 보실 수 있겠죠. 시장 정리 내용뿐만 아니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이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같이 들어와서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링크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은 결코 리딩방 아니고요. 이 공부를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방이기 때문에 나 한번 진짜로 내 힘으로 주식으로 돈 벌 수 있을 만큼 실력을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 본 영상 시작 다시 개별 종목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이 대한전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대한전선 최근에 좀 많이 빠지고 그렇게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안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솔직하게 뭐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여기 가격만 지켜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이 이후를 생각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자, 하나씩 하나씩 봤던 뉴스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이 높아야지 많은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구리 선물의 가격을 살펴보면은 최근에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고점 부근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구나. 요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초반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이 높아야지 매출이 올라간다고. 가격 전가가 소비자한테 된다는 겁니다. 하다면 지금 이 순간만 조금 유지해 준다라고 치면은 회사의 영업이익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다.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는 사우디를 이렇게 뚫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캐나다나 미국 역시도 그리고 유럽 쪽에도 공장이 있고 해서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는 각국에 적극적으로 제품을 팔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현재 도래하고 있다. 아니면 벌써부터 팔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많이 팔면 팔수록 영업이익률도 계속해서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만 놓고 본다면 꾸준한 계단식 성장을 우리는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이 대한전선
지켜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호반 그룹과 대한전선이 동행하는데 이 속도가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제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설비 투자를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생산량이 늘어난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참 좋은 성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회사의 고점이 높아졌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 보여주는 이러한 이제 결과들로만 놓고 본다면 회사의 성적은 A급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러면 현재 수급을 한번 살펴보자면 최근에 개인들이 많이 사긴 했는데 지금 곧 있으면은 열릴 14일, 15일이 그 일반 공무총약이거든요. 이제 여기서까지 흥행이 성공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다시금 이전에 화려했던 이러한 상승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량 소화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장하는 게 3월 마지막 날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두산 중공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쪽에서 자리 잡고 물량 소화하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재료로만 놓고 본다면 대한전선도 충분히 지금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두산중공업 같이 위쪽에서 물량 소화하는 거 나오지 말라는 법 없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이 최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까지 생각을 해보려면 시간은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건 알 수 있겠지만 현재 회사의 상황은 너무 괜찮고 약간의 물량 소화를 위한 시간만 있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이 종목 지켜보면 좋겠죠. 자, 그러면 지지라인으로 어떤 걸 살펴보면 좋냐?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노란색 선 481선을 1번으로 놓고 주목해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를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다가 일단 21선을 뚫으면 이 과거를 봤을 때 그래도 볼린저 상단까지는 툭툭 이렇게 가주다가 61선까지도 찍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61선 부근까지는 이렇게 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61선을 또 뚫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면 자, 과거에도 봤을 때 이런 모습이 몇 번 반복이 되면은 저점을 이탈하고 레벨이 다운되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도 481선 부근만큼은 지켜주게 된다면 조금 더 봐도 되지만 이탈하게 된다면 거기서는 비중 조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61선 위에서 자리를 잡는다. 지금 재료로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다면 이 위쪽에서 횡보를 조금 해주다가 아마도 241선 부근까지는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1차적으로 단타 생각하면 이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그 이상 생각하면은 여기서 이제 횡보하는 그림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위쪽에서 자리를 잡아준다면 물량 소화를 여기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물량 소화가 시간이 조금은 걸리겠지만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이 잘 되어준다.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 어디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는 비어있네요. 어디? 2170원? 80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뚫고 올라갔을 때 요 부분까지 이렇게 퉁 하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이기에 이 10%는 안 되지만 퍼센테이지가 작은 건 아니잖아요. 추가적인 수익 역시도 기대값을 가지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현재 이 대한전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481선 위에서 횡보해주는 모습이 보여진다. 혹은 이 부분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일단은 홀딩하면서 지켜보자.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21선 돌파한다? 그러면 61선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여기서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 481선 위에서는 어떻게든 횡보해줘야 된다. 자, 이 위에서 움직이는 거 체크하고 그러다가 61선 돌파한다? 그러면 일단 241선 부분까지는 한번 튕겨 올라가주는 거 기대해보자. 뚫고 올라가주면 좋은 건데 못 뚫는다라고 하면은 61선과 241선 사이에서 횡보하는 걸 생각해보고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물량 소화를 다 끝냈다라고 하면은 한 2160원, 70원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그러니까 현재 단기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가 한 2,000원 부근, 그리고 두 번째가 한 2,150원, 60원, 70원? 요 라인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대한전선 한번 살펴봤고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구독자 12,000명 이벤트를 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구독자 요청 종목 이벤트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요청하시는 종목을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지금 당장 생각은 따로 영상을 찍을까 아니면 라이브 방송을 할까 고민 중인데, 일단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공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제 채널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멤버십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이번 주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